안녕하세요. 저는 58세 김미경입니다. 30대 아들 준호를 둔 홀어머니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보험 일도 해서 혼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 초라하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아끼는 성격이 됐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귀는 사람도 있었나? 3개월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골치거리는 집 문제였어요. 혹시 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홀어머니라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있는 돈을 끌어모아 외곽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었지만 제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아파트 대신 현금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파트는 못 사줘도 1억은 줄 수 있어. 이걸로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라. 상견례 때 상대방 집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저희 집에 환자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정했고요. 그런데 며느리 수지가 아들을 통해 예물 얘기를 전해왔어요. 엄마, 수지가 말하는데 아파트는 포기했으니까 예물은 제대로 받고 싶대요. 다이아몬드 반지랑 가방으로요. 뭐라고? 예단도 생략한 마당에 예물까지. 젊은 사람들이라 철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이아몬드 세트와 명품 가방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출산 준비금으로 500만 원도 따로 줬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몇 달 후 수지가 출산했어요. 2주간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죠. 병원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손주도 보고 왔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서러워서 잠도 안 와요. 직접 말씀 안 드리면 어머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어떻게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박하게 하세요?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 어머님, 다른 며느리들은 애 낳으면 시댁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보약도 해주고 산후조리원비도 당연히 시댁에서 내준대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런 걸 미리 말로 하지 그랬니? 갑자기 전화해서 타박하니까 내가 아주 황당하다. 앞으로는 자주 안 봐도 좋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집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수지가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아파트 못 산 게 서럽다고 해요. 이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해요. 제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디서 그렇게 버릇없는 애를 데려왔어? 친구 김 사장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경아,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왔어? 조리원비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어쩌면 좋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돈을 풀어서 휘두르면서 부리는 거지. 버릇없는 애한테는 그게 답이야.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들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귀여운 손자도 있는데 제가 며느리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할지 뻔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들을 위해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수지야, 조리원비 내가 주마. 너 아직 어린애 같이 말이 많은 모양인데 아직도 내가 조리원비 못 해줘서 서러우니? 어머님,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오직 너희 행복만을 위할 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보며 살았다면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된 건지 슬프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현실적인 타협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손주도 잘 자라고 있고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